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왜 꼭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? 왜 저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?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돈이나 지식이 과연 진짜 내 것일까? 하는 그런 생각이요. 오늘은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 철학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이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그 역설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부와 지식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고요. 또 이 두 가지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지게 하는지,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떤 우주적인 보상하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까지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, 그거부터 한번 딱 마주해 보겠습니다. 이 질문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? 우리가 믿고 싶은 세상은 공정하다, 정의는 살아있다, 이런 가치랑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. 세상이 막 불공평하다고 소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바로 이 철학은요, 이 풀리지 않는 딜레마에서부터 그 해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. 이 역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이 철학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. 부라는 개념 자체를 수술대에 올리는 거예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, 그러니까 부는 내 거다, 내가 소유하는 거다. 이 관점부터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. 보통 우리는 부 하면 뭐 내 집, 내 차, 내 통장에 있는 돈,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이 철학은요, 완전 정말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. 부는 당신께 아니라는 거예요. 사회가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당신한테 잠시 맡겨둔 공공자원이라는 거죠. 와, 이 생각의 전환,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와,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꿰뚫죠. 돈이라는 게 그냥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수많은 사람들의 그야말로 피와 땀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과 희생이 똘똘 뭉쳐진 에너지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는 절대로 한 개인이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로부터 온 거다. 이런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부의 목적은 그냥 내 주머니를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걸 현명하게 잘 써서 애초에 그 부를 만들어준 사회 구성원들한테 다시 기쁨과 혜택으로 돌려줘야 할 그런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.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철학이 방금 부에 적용했던 그 논리를 지식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점입니다. 지식도 결국 부랑 똑같은 무게를 가진 에너지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부가 수많은 사람들의 육체 노동, 그 희생의 결과물이잖아요. 지식도 똑같다는 거예요.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집단적인 희생과 경험의 결과물인 거죠.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의 노력이 꽉 압축된 에너지고요.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이 둘이 동등한 질량을 가진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. 무게가 같다는 거죠.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죠. 지식도 부처럼 개인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야 할 공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부와 지식이 이렇게 사회적인 거라면 그걸 가진 사람들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인이나 부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? 여기에 대해서도 이 철학은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되게 간단해요. 첫 번째, 사회로부터 부나 지식이라는 자원을 받아요. 두 번째, 그럼 그 자원을 사람들을 위해서 현명하게 쓰면서 봉사하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, 그 결과로 얻는 진짜 보상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이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선순환인 거죠.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와요. 진정한 지식인은 돈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자기 지식을 올바르게 써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뜻을 알아보고 지원하려는 부자들이 알아서 현명한 당신을 찾아와서 자원을 맡긴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따라오게 되는 거죠. 이 말이 진짜 직설적이죠. 이건 거의 경고에 가까워요. 지식인이 돈의 욕심을 내는 그 순간 이미 사회에 봉사할 자격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.
그러니까 굳이 그 무거운 돈의 짐을 지려고 애쓰지 말고 묵묵히 지식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. 그러면 창구지기, 그러니까 부를 가진 사람이 알아서 돈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는 사회,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. 근데요, 바로 여기서부터 이 철학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립니다. 무대를 갑자기 우주로 확 넓혀버려요.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봉사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겁니다. 혹시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? 부와 지식이 똑같은 질량을 가진 에너지라고 했었잖아요. 바로 그 개념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.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얻는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? 이게 그냥 좋은 기분, 좋은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적인 에너지, 바로 우리 영혼의 질량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. 이게 이 철학의 가장 놀라운 주장 중 하나예요. 그러면 그 쌓인 에너지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주장이 나옵니다. 네? 은하계를 운영한다고요?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결국 당신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죽음 이후에 당신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. 자,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우주에는 다이아몬드 행성 같은 무한한 자원이 널려 있어요. 둘째, 바로 당신 영혼의 질량이 이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구에서의 우리 삶은 이 우주적인 역할을 맡기 위한 훈련 과정인 셈이죠.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요, 더 이상 고통 같은 건 없고 오직 뚜렷한 목적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꿰뚫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체 뭘까요? 이 철학이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씌워줍니다.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내 영혼의 질량을 키워나가는 훈련장이라는 거죠.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, 부나 지식, 성공이나 실패,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전부 다 이 훈련의 한 과정인 셈입니다. 그래서 이 철학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 삶의 진정한 질량은 무엇입니까?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우주적인 에너지로 평가받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과연 무엇을 쌓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?